그 트리 닥터 그죠? 그 부분이죠. 이 부분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늘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그냥 뭐 보시지 말고 요 스프링콜 오브 올림피아라고 있잖아요. 전 부분은 전에는 이제 프랭클린 돼 있는데 올림피아 돼 있으니까 올림피아는 사실상 우리 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보는 주가 프랭클린 돼 있으니까 프랭클린은 이제 컨트롤링 어소리티고 요거는 뭐예요? persuasive죠. 한마디로 참고를 할 수 있는 persuasive 그죠? persuasive authority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이제 감안해서 이제 해야 되겠죠. 이 부분들은 이제 혹시 이제 답안을 작성하려 그러면 이제 이런 올림피아에 대한 우리가 주의 우리 입장을 정리할 필요 있어요. 한마디로 전적으로 따르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설득적인 또 그런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런 판례라 볼 수 있겠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꼭 이해하셔야 돼요. 윗부분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바쁘다고 윗부분을 그냥 바이패스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문제는 또 뭘까요? 오늘의 문제는 특히 restricted covenant에 대한 거네요. restricted covenant in an employment contract. 뭐 restricted covenant는 뭘까요? 이 계약인데 특히 이제 직원과 사장 사이에 회사 사이의 계약인데 뭔가 제한적인 그런 계약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그 법적인 타당성에 대한 소송이네요.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근데 특히 이제 뭘까요? 회사가 주로 그 트리케어 주로 이제 나무를 보살피는 그런 업무를 사업을 하나 봐요. 그리고 또 퇴사한 직원 중에 뭐 한 사람 사이에 그런 문제가 발견됐는데 특히 이러한 그 계약상의 under the covenant 그죠? covenant 계약상의 직원은 한마디로 이 5 카운티 한마디로 베이스 카운티 올림피아에 있는 베이스 카운티를 중심으로 한 5개 군 지역에 있는 다른 회사의 경쟁업자 그죠? 경쟁사 그죠? 다른 업자의 경쟁사겠죠? 경쟁사와 경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계약을 맺은 것 같아요. 그것도 2년 동안, 그 퇴사 후 2년 동안 그런 계약을 맺었는데, 그게 바로 restrict covenant죠. 소위 노동계약에, 고용계약에 있어서의 제한적인 계약 사항에 대한 법적인 타당성에 대한 그죠? 그런 소송 내용인데, 특히 이게 뭘까요? 보게 되면 여러분들 보게 되면 스프링 코트니까 뭐 최고 법원이죠.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잘 이제 정리가 된 그런 문제라 볼 수 있겠어요. 자, 트리 닥터라는 그런 직원으로서 근무하는 동안 라이언이 뭐라 했어요? 5 카운티 지역에 그죠? 앞에 얘기했던 5 카운티 베이스를 중심으로 한 5개 군 지역의 해사를 위한 그죠? 해사를 위해서 한마디로 이러한 그 나무를 보살피는 업무를 이제 담당을 했어요. 소리시티니까 뭘까요? 주로 고객들을 상대를 한 거죠. 고객들을 상대로 이렇게 소리시팅 한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전화 걸어서 이렇게 좀 마케팅도 하고 또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 했겠죠. 특히 이스턴 오피스라는 것을 이제 담당하게 됐고, 그래서 주로 이제 오래된 고객들을 관리를 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 고객들, 새로운 고객들, 포텐셜한 새로운 고객들도 이제 연락을 했고, 그래서 이런 업무가 이제 진행되고, 또 가격도 매겨주죠. 아마도 코테이션 해준, 아마도 가격도 산출해서 고객들한테 주도록 그렇게 업무를 한 거겠죠. 그래서 라이언이라는 사람의 그 어떤 그 당시에 이 판매 이 실적 기록을 보게 되면 상당 부분이 이제 선두 우세에 있었는데, 이런 것은 주로 이제 3 닥터의 그 주 사무소에 광고라는 그죠? 광고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결과다라는 거죠.
본인이 뭐 열심히 노력해서 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뭐가 회사의 지명도를 통해서 회사의 그 본사의 어떤 그죠 메인 아피를 통해 그 광고를 통해서 이제 진행된 부분이다. 그래서 이러한 라이언이라는 사람은 결국 이스턴 오피스에 결국은 판매 그죠 대표로서 근무했던 사람일 뿐이다. 한마디로 뭐 이 라이언에서 제공되는 이런 정보들 그죠? 뭐 결국은 이제 스리 닥터라는 그런 회사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지만 여기에 이 방법들 또 고객 명단들 같은 경우는 결국 뭘까요? 이게 뭐 회사의 상거래상의 비밀로 제기된 적이 없다. 아직까지 없다.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비즈니스의 고객들 명단이라든지 또 뭐 또 상품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이게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건 뭐 아예 없지 뭐 이게 비밀 회사의 비밀이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주장들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트리 케어 비즈니스라는 게 결국은 뭘까요? 라이언이 그동안에 이제 뭐 봉급을 받고 살아온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했던 방법 중이고 또 라이언이라는 사람은 또 14살부터 자기 아저씨로부터 이제 훈련 받았고 스리 닥터에 이제 18살에 이제 트리머로서 이제 회사에 입사를 했고 결국은 1972년도 퇴사할 때까지 거의 20년 동안 이제 근무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퇴사 후에 사임 후에 이제 그죠? 위트리 엑스포트라는 그 소위 똑같은 거죠. 똑같은 그런 트리 그죠? 이 관리 직종을 전문 직종으로 이제 위트리 엑스포트의 한마디로 이 회사의 한마디로 프로프라이터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솔 프로프라이터는 개인 사업자죠. 개인 사업자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그 회사를 구입했네요. 사가지고 개인 사업자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개인 사업자가 그 지역에 이제 개인 사업자가 돼서 한마디로 자신이 그 트리 닥터에서 일했던 당시에 또 당시에 서비스를 또 제공했던 그 고객들 상대로 이제 호객행위를 하기 시작한 거고, 그걸 보고는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소를 제기했겠죠. 자, 라이언이 절대로 이제 고용계약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경쟁을, 그죠? 하도록 못하게 하는 그런 소를 제기했고, 또 그 잃은 손해에 대해서, 그죠? 사업에 대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손해배상을 해달라라는 두 가지의 그죠? 포함된 내용의 소를 제기했어요. 한 가지는 뭘까요? 경쟁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 두 번째는 그동안 했던 그 손실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달라. 그러니까 라이언 입장에서 뭘까요? 뭐라고 항변을 할까요? 자, 여기에 이제 경합을 하지 말라는 그 계약 자체는 공공정책에 반한다. 따라서 무효다. 그죠? 또 결국 뭘까요? 자기가 합법적으로 사는 돈을 벌어서 사는 자신의 권리를 그죠? 반하는 공공정책에 반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결국은 무효다. 그죠? 어쨌든 간에 unreasonable 한마디로 뭘까요? 부당하다. 어쨌든 이게 뭐 지금 뭐예요? 부당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지역적인 범위라든지 또 퇴사 후의 기간 이 산정에 있어서도 어쨌든 부당하다라고 이제 주장한 거예요.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라이언이 이제 주장하겠죠.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래서 원심 법원에서 뭘까요? One day bench trial. bench trial은 뭘까요, 여러분들? bench trial은 서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합의부를 얘기하죠. 일일 합의부 후에 원심 법원에서는 트리 닥터의 손을 들어줬어요. 뭐 한마디로 조금 정정해서 이제 올림피아 케이스죠. 올림피아 케이스는
이제 경쟁, 고용계약에 있어서의 경쟁금지 원칙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그런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올림피아하고 프랭클린하고는 좀 정식이 다르죠. 올림피아에서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것은 다른 그 관할과 같이 한마디로 고용계약에 있어서의 이 소위 제한적인 계약 자체는, 그죠? 한마디로 그 제한적인 계약이 뭘까요? 한마디로 직원들이 한마디로 퇴사 후에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 관여를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한적인 계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랭클린하고는 좀 다르겠죠. 프랭클린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관할 서로 다른 프랭클린과 올림피아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전체 우리가 올림피아 쪽을 우리 따를 건 없어요. 따를 건 없지만 우리가 참고할 필요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러한 한마디로 계약들은, 제한적인 계약들은 뭐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 자 이러한 제한 조치가 한정된다. 어떤 한계로 제한으로 한정된다 그러면 그건 뭘까요? 한마디로 지역에 있어서 또 기관에 있어서 그것도 뭘까요? 자 회사를 보호하고 사실상 직원들에게 부당한 어떤 하수비죠. 어려움을 부과시키지 않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지역과 기관에 그러니까 넓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한계 안에서 제한 둘 경우는 그대로 인정한다. 또 그것도 뭘까요? 한마디로 소위 독점이라는 독점 창설을 라는 것을 없애는 공공정책을 무시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뭘까요? 여러 회사가 있어서 또 이것도 이제 모노폴리가 되면 안 되죠. 아마도 이제 독점 형태가 되면 안 되죠. 독점 형태가 있지 않은 공공정책이라든지 공적 이익이 있다든지 또 상대방인 또 직원들의 어떤 부당한 그런 어려움 같은 것도 부과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러한 계약들이 회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내에서 우리가 그러한 제한 조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얘기죠. 과도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합리성이 인정되는 그런 내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면서 이제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올림피아 룰이라는 건 뭐 기본적으로 누가 만들었어요? 법으로 만든 거예요? 뭐 잘 봐야죠. 하나씩 잘 봐야 돼요. 자, judicially made policy determination이죠. 이건 뭘까요? 법원에서 만든 판사들이 만든 룰이죠. 그냥 법원의 올림피아의 룰이란 이 원칙이라는 것은 뭘까요? 사법적으로 만든 정책적인 결정이라는 얘기죠. 그건 뭘까요? 한마디로 회사가 결국은 우리가 그들이 개발했던, 그죠? 그들이 이제 개발했던 이런 고객들과의 관계를 이런 컨택트, 그죠? 한마디로 리스트죠. 이런 고객들의 리스트를 보호하는데 합리적인 이익이 있다라는, 그죠? 있다라는. 이게 한마디로 고객에 대한 비즈니스, 한마디로 아까 얘기했던 비즈니스 시크릿에 속한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렇다. 자,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 기업에 있어서 almost commercial enterprise 모든 기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실상 이런 고객과의 이 컨택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히 아주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 사업에 있어서 특히 일반적으로 회사의 그 주요 커스터머, 고객과의 주요 유일한 혹은 주요 컨택트라는 것은 한마디로 물론 직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직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the possibility present, 고객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직원들의 어떤 속성들을 우리가 더 중요한 사업의 어떤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그죠? 더 중요한 것으로서 인식하는 거죠. 간주하는 거예요. 간주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뭘까요? LG나 삼성 같은 경우도 아무리 그 큰 조직이라 하더라도 뭘까요?
이 회사를 대표하는 현장에서의 어떤 그 신뢰라든지 이런 어떤 직원들의 어떤 품이라든지 뭔가 좀 이런 것이 뭘까요? 회사를 대표하게 되고 또 여기에 제일 밑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대면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이 역할이 굉장히 큰 거죠. 이 회사를 대표하는 거죠. 결국 회사를 대표한다. 그러니까 결국 뭘까요? 이 회사의 어떤 그 상품이나 어떤 서비스 같은 질 자체, 특별한 질보다는 오히려 직원들, 회사를 대표하는 직원들과의 어떤 이 접점에서의 어떤 생각을 더 중요하다 새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상품 자체가 거의 독보적으로 그죠? 차별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물건 중심이라 그러면 별 중요한 게 통하지 않지만, 그죠? 따라서 뭘까요? 고객들이라는 것은 설득당하는 거죠. 결국은 경우에 따라서 뭘까요? 회사를 이제 버릴 수 있는 거죠. 이 소위 직원 자체가 이 경쟁사로 옮기게 돼서 또 새로운 자신의 또 사업을 또 이렇게 설립해서 한다 그러면 회사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직원 보다 보니까 결국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뭘까요? 이러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여기에 possibility present가 이제 걸리는 말 전체에 걸리는 말이지 결국은 다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죠. 아주 이 판사가 잘 이제 파악을 잘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입법부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입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걸 판단하느냐? 그래서 입법부 입장에서도 결국 뭘까요? 이러한 판사가 이제 만든 이런 정책들을 제안하는 하거나 또 이게 무효화시키는 어떤 행위도 입법부에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림피아 주의 공공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뭘까요? 한 주에서의 어떤 회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법적으로 우리가 퇴사 후에 경쟁사를 그죠? 제한하는 이런 부분들은 공적인 어떤 정책으로서 한 부분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기본적으로 뭘까요? 그러한 제한 조치라는 게 합리성이 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죠. 제한적인 합리성이란 것을 기본적인 조건으로 하에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결국은 입법부에서도 손 들어준 거. 한마디 액션 없으니까 뭘까요? 그대로 하나의 룰로서 이제 굳혀진 거죠. 올림피아에서는 judicially created policy determination이죠. 이런 정책들이 결정들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읽더라도 우리가 전후좌우를 잘 파악해서 우리가 이제 케이스를 이제 분석하고 또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in this case는 뭘까요? 이 사건이 되죠. 이 사건에서 우리는 뭐라고 판시하냐면 자 이러한 정책을 준수하는 모든 사유들은 여기다 있고 사유가 있다는 얘기죠. 또 그것을 피하는 사유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뭘까요? 합리성이 합리적이다. 라이안이 한마디로 그죠?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에 책임이 있었던 지역 안에서의 전 회사, 그러니까 트리 닥터의 직원으로서 근무했던 또 그죠? 그런 접촉했던 그러한 고객들을 그죠? 솔리스팅하는 것을 금지하는 고객들을 이제 호객하는 거죠. 고객들 주로 솔리스팅은 주로 마케팅도 하고 고객 관리도 하고 전화도 하고 컨택트도 하고 이런 것들이 솔리스팅이죠.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합리적이다라는 것. 그런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다. 결론이 합리적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공적 이익이라는 것은 반대로 그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라이안을 하여금 우리가 소위 독점을 창설하도록 하는 그 경쟁 관계가 한마디로 경쟁으로부터 라이안을 금지하는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죠. 금지하는데 리스크가 없다.